사람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을 경위로 하여 짜여가는 한 조각의 비단일 것 같다. 기쁨만으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으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없다. 기쁘기만 한 듯이 보내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으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없다. 기쁘기만 한 듯이 보이는 사람의 흉중에도 슬픔이 깃들어 있으며 슬프게만 보이는 사람의 눈에도 기쁜 웃음이 빛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쁘다 해서 그것에만 도취될 것도 아니며 슬프다 해서 절망만 일삼을 것도 아니다. 이 밤을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유다령님의 슬픔에 관하여 중 일부입니다. 네, 저희가 오래간만에 마포 FM 스튜디오로 복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녹음하는 타이밍이 조금은 시간이 지났죠. 네.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네. 원래 저희가 월요일날 녹음을 진행해 왔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하루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감정을 어느 정도 왜냐면 발인도 끝났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고 그럴 수 있었죠. 네. 네. 박주영 선수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김남춘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면서 이제 그 강화 파라다이스 추모원 주소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미 찾아가 본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마지막 고인의 길 잃은 이제 각자의 제스처를 했고 또 김남춘 선수도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그 생전에 힘들었던 부분들의 위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이제 깔깔거리며 이제 K리그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참 그렇네요. 그 서두에서 읽었던 그 슬픔에 관하여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교과서에도 뭐 요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글이다 보니 뭐 참 여러 가지 이 글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남춘 선수가 그렇게 밝게 웃었는데 그 가슴 속에는 슬픔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 김남춘 선수를 그리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삶의 기쁜 부분들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그날 경기장을 이제 그 찾아갔는데요. 가기 전에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이게 금요일 날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네, 근무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카톡을 보내줘서 알게 됐는데 좀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저도 충격이 컸고 오죽했으면 저희 회사 팀원분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수지만 사실 K리그는 전혀 보지 않는 분들이고 그렇죠. 근데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대리님이 서울 선수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데 들으셨냐고 라고 이제 제가 알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뉴스였고 그리고 저도 그 날은 되게 충격을 좀 받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도 일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날 일정을 조금 그 약속을 좀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한 다음에 경기장을 갔어요. 네. 가는 길에 이제 꽃을 사려고 이제 꽃집을 갔는데 합정역에 있는 꽃집을 갔어요. 역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니까. 근데 그 꽃집을 제가 지나가다 참 많이 봤는데 그 꽃집은 사실 조화를 팔 만한 꽃집은 아니거든요. 합정역이란 위치 자체가 사실은 번화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은 표정으로 그 꽃집 안을 되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꽃집 사장님이 나오더니 저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빈소에 두실 곳을 찾냐고.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조화가 다 나갔다. 국화를 이미 어제부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와서 국화를 사갖고 가더라. 그럼 자기도 이제 여기가 국화가 팔릴 만한 곳이 팔 곳이 아닌데 왜 국화를 이렇게 사가지 하고 이제 손님들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 표정을 보니까 국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하얀 꽃 위주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아시더라고요.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걸 듣고 좀 실감이 팍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그냥 충격이다 해서 감정이 멈췄는데, 그 꽃집에서 꽃 만드는 걸 기다리면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꽃집에서. 근데 꽃집에서 약간 눈물을 훔치고 이제 역으로 가서 이제 딱 그 추모를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공간을.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이제 꽃을 이제 내려다 두면서 거기서 저도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같이 추모에 동참해 주시고, 그런 우리가 같은 슬픔을 그래도 좀 여기서 나누고 있구나라는 걸 봐서 조금 위안이 됐고, 그러면서 경기를 그래도 조금은 무겁지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한편으로는 이러한 추모를 할 수 있게 많은 팬들이 와서 같이 위로를 나눈다는 사실이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저 나름의 어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팀 팬분들도 추모를 해주셨잖아요. 거기 뭐 수원의 그 엠블럼이 새겨진 그 응원 머플러도 있었고, 대구, 뭐 안산, 그 인천 팬분들도 놓고 가셨고, 좀 되게 감사했죠. 뭐 되게 이게 바로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느꼈고, 솔직히 저는 좀 가장 좀 그게 진짜라고 느껴졌을 때가 이제 국화를 사들고 경기장을 가는데 향냄새가 날 때. 그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국화보다 오히려 그 향냄새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 못 갔어요. 네. 사실 뭐랄까 약간 회피 같은 느낌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좀 정확했고, 사실 뭐 저는 이제 경기장에서 뛰는 김남춘 선수를 많이 봐왔지만, 김남춘 선수는 이제 저라는 존재를 모르는 이제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별다르지 않게 이제 주말을 보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뭐 웃고 TV를 보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허탈하다라는 느낌인데,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좀 그러네요. 이게 다른 팀 선수가 이렇게 됐어도 저희는 되게 우리 팀 선수가 이런 마냥 위로를 했을 텐데, 이거를 또 서울에서만 계속 뛰어온 선수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서울 팬이 느낄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네, 참. 마지막으로 먼저 사실 우리가 되게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이제 스플릿 일정이 나오기 전에는 마지막이 인천이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마지막에 우리가 잘하면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진짜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지난주 방송 저희 분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잔류가 확정된 이후에 마지막 경기는 정말 보너스다. 여기서 이 보너스 게임 얼마나 재밌을까. 마치 이제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그렇죠. 딱 즐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저는 뭐 불구경하러 간다 했었고
저는 인천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에게 이제 올 시즌 남은 데는 서울 이랜드밖에 없다고 외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줄. 이게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매번 말로만 떠들었던 2018년부터 PPI 한 주평을 해주신 걸로 재구성한 경기 한 경기를 그 코멘트로만 연결해서 한 경기를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팬들의 기록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업로드할 준비를 마치고 그래 뭐 준비를 다 뭐 19년도까지 완전히 다 하고 20년도 올해 것까지 다 정리하기는 뭐 하고 읽으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테니 18년도 거를 뭐 한 5경기씩 올릴까? 3경기씩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야,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야? 2018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이거 정리하면서 진짜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는데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20년이 가장 괴롭네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는 좀 이런 해가 서울 팬들에게 없었으면 해요. 네, 정말 지워졌으면 좋겠는 한 해가 돼버렸어요. 마지막이 너무 비참했다. 지고 선수들이 울 때 약간 저는 약간 그거와 반대로 반대로 거기 원정석에는 약간 잔치집이었잖아요. 약간 좀 짓밟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자연스럽게 좀 경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경기 내용이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선수들도 얼마나 충격을 받고 뛰었겠습니까? 예. 뭐 물론 네, 뭐 추가 시간 90분 넘어오면서 추가 시간 4분이 선언되고 나서 그 91분이 전후인가 이제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게 지금 이 4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는가. 4개월 그 이상으로 길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이제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뭐 이래저래 해서 96분, 98분쯤에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이렇게나 간절히 바랬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경기를 그냥 눈앞에 띄어놨죠. 사실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경기장에 있었는데 저도 경기는 눈에 사실 잘 안 들어왔고 그 N석에 있는 그 문구들이 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도. 네, 사실 경기는 저도 못 봤, 거의 진짜 정말 보기 힘든 경기, 제일 보기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 자체는. 맞아. 그 경기 전부터 이 선수들이 이제 묵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뭐 중계 장면에 나왔겠지만 오스마르 선수는 이미 울고 있었고 경기 시작 전부터.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제정신으로 못 뛰었을 것 같아요. 못 뛰었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경기장에서 제대로 보이지 못했지만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많은 팬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니 그 센터 서클의 선수들이 우는 게 보였지만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게 울고 있는, 너무 처절하게 울고 있는 네. 그 오열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90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선수들이 90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뛰었는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 경기의 결과는 사실 이미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선수들이 여기서 승리 혹은 최소한 한 골이라도 넣어서 좀 김남춘 선수를 위로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박주영 선수가 저는
그렇게 터프하게 수비수와 싸우고,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뛴 선수지만 그렇게 터프하게 수비수와 부딪히고 코너킥 차러 갈 때 볼보이한테 빨리 공주라고 뛰어가면서 그렇게 볼 달라 하는 것도 거의 처음 본 것 같고,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도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다 끊어내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앞으로 전달해주는 모습 보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도 동감이었어요. 추가 시간이 어떻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져서 우리가 한 골이라도 넣어서 선수들이 조금 자신들의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저는 골을 넣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 그냥 이 경기가 끝나면 모든 게 진짜일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이런 일도 그냥 없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비논리적인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 중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양한빈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네, 그 행동 자체는 잘못한 겁니다. 예, 당연히 잘못했고, 예, 양한빈 선수가 잘못한 건데, 이거는 징계 5게임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어떤 징계가 나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그래도 내가 아직 서울 팬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선수들이 정말 그 감정을 얼마나 꾹꾹 누르면서 90분 동안 뛰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인천의 그 무지막지한 태클에 이제 서울 선수가 쓰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됐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이렇게 터져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거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 선수들이. 해서는 안 됐죠. 네. 사실. 하지만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 장면 자체. 네, 그 마음이 좀 너무 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주영 선수도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선수들도 다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정상적일 수가 없죠. 예, 뭐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에서 될 건데 안 되는 것들이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래, 내가 그리고 이제 보이는 서울 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동료였고 친구였던 선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참 이렇게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일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선수들이 뭐 고생했고 이러는데 우리가 선제골을 먹히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눈이 횟가닥 돌았어요. 진짜. 인천 팬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진짜 횟가닥 돌았어요. 진짜 이렇게 화난 적이 없었는데 축구를 보면서. 그래서 좀 솔직히 경기할 때는 선수들이 원망스러웠어요. 한 골이라 넣어서 얘네를 이렇게 얘네를 업보를 갚아줘야 되는데, 근데 경기 끝나고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선수들을 원망했던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선수들 힘든 걸 알았는데도 내가 횟가닥 돌았다고 이 선수들이 너무 뭐라 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러니까 저는 딱 경기장 티켓을 예매할 때 예상을 했어요. 오겠지. 사실 인천 팬들이 안 올 수가 없겠지, 상황 자체가. 실제적으로 진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사실 유니폼을 유니폼 입으면은 빼박으로 퇴장이고 머플러 빼박 퇴장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옷 입고 와서 응원을 해서 뭐 우리가 바로 신고하면 뭐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신고 당한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잡아떼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을 찍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N석에 좀 가깝게, 설마 진짜 미치지 않고서 N석에 앉진 않겠지. N석에 좀 가까운 2석에 앉았는데 바로 제 앞줄에 인천 팬이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댓글에서 나와 있고 서울라이트 지금은 좀 많이 그러한 어떤 원색적인 비난은 좀 다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조금 식혔죠. 예, 저희도. 많이 좀 그러니까 화가 덜어졌다가 아니라 진짜 화를 약간 참았다라고 봐야 되나 저는 약간 그래서 처음에 진짜 저도 첫날엔 너무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선수가 떠난 직후의 경기고 추모 경기였잖아요. 결국은 추모하게 되는 그런 특히 이제 서울의 입장에서는 FC 서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상갓집이잖아요. 그렇죠. 상갓집에서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친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떠난 선수의 추모 경기고 그냥 이 경기는 그냥 그러한 논란 없이 그냥 슬픔과 위로만이 남은 경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댓글에도 뱃살날개님이 닉네임 바꾸셨잖아요. 존중 없는 잠입 인천이라고.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판인 것 같아요. 그 팬들에게. 솔직히 원색적인 욕을 하고 싶지만 그냥 진짜 너희들은 존중이 없었다. 그 나머지 태울 거는 내년에 경인 더비 할 때 태우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추모의 의미에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 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방송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날짜를 잡고 하면서 인천에게 어떤 저주를 해줘야 될까? 욕을 빼고 어떻게 해야 굉장히 이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계속 찜찜하게 남을 수 있는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부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만큼은.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화에서 5화 정도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인천에게 대한 언제 한번 특집으로 저주를 퍼부어보는 걸로 프리뷰 시간이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있겠죠. 그 모든 분노는 내년에 쏟는 그쵸. 걸로.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끝나고 정말 고마웠던 선수가 있는데 한승규 선수예요. 어쨌든 임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 임대 선수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팬들의 아픔과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한승규 선수에 대한 평가가 저희 방송하는 같이 하는 이제 패널들 사이에서 이렇게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돌아갈 선수니까 굳이 굳이 이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가 있냐? 돌아갈 확률이 더 높은 선수죠. 네, 어차피 서울이 저런 선수를 어떻게 잡냐? 실력과 상관없이 돌아갈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한승규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왔어요. 그렇죠. 엠블럼에 뽀뽀를 해도 SNS에서 어떤 그런 이제 우리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거나 얘기하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제 본인에게 훨씬 더 본인의 감정과 그런 거에 충실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행동들이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이제 FC 서울에 대한 애착을 가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이제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사실 뭐 한승규가 팬들에게 어필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 한승규가 팬들한테 어필을 했다기보다는 그 선수가 어떤 구단에 갖는 그런 애착, 충성, 로열티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팬들은 그걸 보면서 날 향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뭔가 덩달아서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선수가 한 행동들이 우리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선수를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날도 FC 서울의 선수인 박주영, 오스마르, 양한빈, 황현수 선수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대할 수 없는 선수인 한승규 선수가 누구 못지않은 그런 제스처들을 보여준 게 진짜 고마울 지경이더라고요. 네, 그 경기 끝나고 그 김남춘 선수의 유니폼을 N석에 가까운 이제 골대 쪽에 놓고 이제 울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선수 나름의 자기 동료를 보내주는 방법이었고 또 팬들에게도 약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박주영 선수가 이제 그 위에 주장 완장을 두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도 진짜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약간 무너지더라고요. 그 감정이 그런 것 같더라. 예. 우리가 제일 보였을 땐 박주영이 우는 걸 봤을 때 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박주영이. 그렇지. 이렇게 평생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뭔가 그 수련을 쌓아온 듯한 그렇죠. 느낌의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참 그렇게 되니까 더 아팠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인천 팬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을 지나고 또 이제 몇몇 기자분들의 표현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서울 팬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걸 다루기에는 네. 그러니까 아깝다.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잘잘못을 가리는 게 목적이 또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김남춘 선수를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김남춘 선수를 보내는 게 이 방송을 통해서가 아닌가. 그렇죠. 이거는 네. 우리의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남춘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단톡방에서 얘기를 한 뒤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본 게 지금 처음이라서 네, 갑자기 이제 막 와닿는데 이제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김남춘 선수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뒤늦은 시점에 어쩌면은 이제 조금은 정리하신 마음에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상기시켜서 또 다시 힘듦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눠 꺼냈던 거는 물론 방송을 하는 저희들 개인의 어떤 그 추모 방식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장례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이제 떠나간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리고 기억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 이제 그 다음 생을 살게 만들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남은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김남춘 선수에 대한 추모도 추모지만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남은 팬 계속 이제 FC서울을 지켜볼 팬들한테도 지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위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30분 가량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